노동자의 날인 오늘 민주노총이 주최한 행사에 울산에서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갈등이 예상되는 울산의 주요 노동 현안을 살펴봅니다. 오늘 오후 고층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때 10명이 고립되는 등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의 아시안게임으로 불리는 아시아 생활체육대회 첫 개최 도시로 울산이 선정됐습니다. 2021년에 열리는 대회에 아시아 각지에서 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6천만 송이의 봄꽃을 감상할 수 있는 2019 태화강 봄꽃 대향연이 태화강 지방정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노동자의 날인 오늘 울산에서도 노동자와 시민단체가 참가한 노동절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난항이 예상되는 울산의 노사관계,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김아른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제12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개최한 세계노동절 울산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집회 측 추산 1,500명, 경찰 추산 800명의 조합원과 시민단체 회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노동기본권 확대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울산 노동계는 올해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우선 현대중공업은 이른바 물적 분할 안건을 놓고 노사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노조는 이달 말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들의 중요한 것은 단체 협약인데 이 단체 협약이 승계가 안 되는 거죠.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그냥 넘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 확대 등에 따른 부품업체들의 위기로 갈등이 우려됩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는 부품사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부품사가 벌써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울산 지역 5개의 버스 사업장 노조는 8일과 9일 파업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사측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력 산업의 환경 변화와 일자리 문제 등으로 울산의 노사 관계는 올해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울산 지역 일부 학교가 개교 기념일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울산본부는 울산 지역 학교 10여 곳이 유급 휴일인 개교 기념일을 노동자의 날로 바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울산시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을 고소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재량에 따른 결정일 뿐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대체 휴무 지급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남구 도심의 고층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작업자 8명과 여관 투숙객 등 10명이 한때 고립돼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공사 중이던 고층 건물이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남구 달동 18층짜리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층에서 시작됐고 연기는 순식간에 건물 안으로 들어찼습니다. 냄새 나가지고 안에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들어갔더니만 그때 불이 그냥 뭐 터지더라고요. 부탄가스통 터지는 소리 있잖아요. 1층 공사 폐기물에서 시작된 불은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안에서 작업을 하던 8명과 옆 건물 여관 투숙객 2명 등 10명이 고립됐다가 소방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또 여관 투숙객 4명은 스스로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5대와 대원 64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 3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도 건물에 이제 공사 중인 건축물이 되어서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에는 크게 위험은 없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15층에서 용접 작업 도중에 발생한 불티가 1층 폐건축 자재 등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아시아 100대 도시에서 만여 명이 참가하는 아시아 생활체육대회가 2021년 울산에서 처음 열립니다.
울산시는 아시아 생활체육연맹과 협약을 맺고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생활체육인들의 아시안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생활체육대회가 오는 2021년 울산에서 열립니다. 지난 91년 아스파, 즉 아시아 생활체육연맹이 창설된 뒤 열리는 첫 대회입니다. 지난달 첫 대회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연맹 이사회에서 울산은 중국 마카오, 이스라엘 등과 치열한 경합 끝에 최종 낙점을 받았습니다. 아시안존 외에 아마 유럽존이나 아메리칸존에서도 아마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대회는 정말 올림픽 못지않은 큰 대회로 상당히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열리는 울산 아시아 생활체육대회에는 아시아 45개국 100개 도시에서 모두 만여 명이 참가해 일반 스포츠 10개, 익스트림 스포츠 10개, 전통 스포츠 10개 등 30개 종목별로 열띤 경쟁을 벌입니다. 또 대회 1년 전인 내년 5월에는 아시아 생활체육연맹 총회도 울산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생활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울산을 세계에 알리고 체육, 관광, 문화 등 다방면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울산 입장에서도 지난 2002년 월드컵, 2005년 IWC 세계 포경협회 총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국제행사 유치입니다. 울산시는 태화강과 신불산 등 울산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전통 스포츠 종목도 대회 때 시범 종목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6천만 송이의 봄꽃을 감상할 수 있는 2019 태화강 봄꽃 대향연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태화강 지방정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축제 개막식은 16일 저녁 7시에 진행되며 봄꽃을 조망할 수 있는 하늘정원 열기구 체험, 봄꽃 스튜디오 등의 특별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전시와 참여 프로그램 등이 펼쳐집니다. 태화강 대공원 초화단지는 모두 16만 제곱미터로 꽃 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 작약 등 10여 종의 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3살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울주군 온양읍의 아파트 한 옷방에 휘발유 등을 부은 뒤 담뱃불을 붙이던 중 불이 나 유리창이 깨지고 옷방 일부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고 돌아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지자체와 손잡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신호 운영체제 개편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원인을 분석해 횡단보도 신호를 조절하는 등 보행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 시간대 전멸 신호를 줄이고 차량 과속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구가 울산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도 제한은 활주로 반경 3km까지 57.68m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이 제한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중구는 울산공항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약 40%가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300억 원 상당의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중앙투자심사에서 강동구와 송정중 제2호계중의 신설을 허가하기 위한 조건인 기존 학교의 통폐합 조건을 변경해달라는 울산시 교육청의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승인 불가 이유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이 대규모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울주군은 132억 원을 투입해 범서업 구영리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울주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달 중 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는 일반 영화 상영이 가능한 영화관 3곳과 미디어 교육실, 영상 녹음 스튜디오, 강의실 등이 들어섭니다.
그러나 북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을 투입해 유사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중복 투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내 대안교실을 20개 학교에서 32개 학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은 결석 일수가 많거나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대안교실에서 교육을 받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남구 고래문화재단은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심리대학교 인근 태화강에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 조형물 러브웨이를 전시합니다. 조형물은 고래를 포획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공존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며 크기는 너비 13m, 길이 16m에 높이 10m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과학대는 교육부로부터 향후 3년 동안 한 해 평균 20억 원을 지원받아 SK에너지와 롯데케미칼 등 지역 기업체와 협약을 맺은 10개 학과별로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난 3월 울산의 산업활동은 생산과 건축 부분은 호조를 보였지만 소비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기준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3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